구살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 몸은 움츠러들고 더욱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면 허리나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노년층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인성 질환,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메트로 적추병원 조철민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압박골절이에요. 네네. 조금 생소하거든요. 어떤 뜻인가요? 압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별로 좀 생소해서 그랬는데요. 네. 골절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압박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수직 방향으로 몸을 따지면 몸의 키대로 머리에서부터 발 쪽 방향으로 우연히 강하게 내리누를 힘이 작용하여서 척추뼈가 마치 속이 좀 비어있는 맥주캔을 발로 밟을 때처럼 네. 찌그러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서 골절이 척추에 발생한 경우를 척추에 발생한 압박골절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쪽 방향으로 우연히 강하게 이제 힘이 작용하면서 이제 아프게 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근데 거잖아요. 골절이라는 게 다들 우연히 오니까 네. 사고에 대해서 오니까 네네. 아니면 이제 준비 안 된 동작이라든지 맞아요. 갑자기 무거운 거 든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무거운 거 들면서 부러질 수가 있어요. 네. 압박으로 인해 이제 골절이 척추에 발생했다고 하니까 듣기만 해도 정말 엄청 아플 것 같아요. 네, 무지무지 사실 아파요. 네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네.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네. 자꾸 허리가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다면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겨울철에 네네.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척추뼈는 이제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축의 역할을 다들 뭐 아시다시피 하고 있는데 특히 한 자세로 이렇게 가만히 오랫동안 있다가 다른 자세로 몸 모양을 바꿀 때 척추에 문제가 있다면 축에 문제가 있다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대로 우리가 뭐 여쭤보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어르신 누워 계시다가 이제 탁 일어나려고 몸을 뒤틀 때 많이 아프시지 않으세요? 하면 딱 그렇다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제 몸을 축을 이렇게 트는 동작에서 척추에 이제 부하가 전달되어지니 네네.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골절이 자극이 돼서 엄청 아프신 거예요. 이것을 근데 노인성 골절이라고 앞에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뼈가 약하니까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노인성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이렇게 복잡하게 불러요. 네. 근데 사실 여기 이름 안에 모든 설명이 다 있어요. 네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 뼈가 튼튼하지 않으신 네. 골다공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별로 심하지 않은 외상에 척추뼈가 좀 찌그러지는 그런 네. 골절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이 엉덩이 근육인데 네. 살짝 넘어졌을 때도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제 쿠션 역할이라든지 근육의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완충작용하고 견딜 수가 있는데 네네. 그 조그마한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면 척추의 골절이 분명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m 높이 탁자에서 탁 뛰어내리는데 척추가 이제 충분히 유연하지 않고 네. 디스크가 없고 뭐 굳어져 있다면 그대로 다 부러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암만해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런 점에서는 좀 불리한 게 있으셔서 특히나 골다공증이 있으시니까 이런 증상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엉덩이로 넘어졌는데 등 척추 쪽에 이제 골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충격이 등 척추 쪽으로 올라가서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척추가 이제 S라인으로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엉덩이 쪽에 이제 꼬리뼈 쪽에 꽝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스트레스가 주르륵 전달이 되거든요, 위쪽으로요. 네. 처음에는 이제 허리와 이제 천추, 허리는 요추라 그러고 이제 골반 안에 들어있는 척추를 천추라 그러는데 요 천추 유행부를 거쳐서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변곡점인 요추와 흉추 사이에 있는 흉요추 변곡점을 지나게 돼요. 네. 되게 여기에서 잘 부러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안 부러진다면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목이 부러진다든지 뭐 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큰 사고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로 이렇게 넘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무거운 물건 들다가 네네. 아니면 살짝 주저앉았는데 아니면
기침을 크게 했다든지 네. 기침 중에서 재채기를 크게 했다든지 네. 그렇게 했을 때 부러질 수도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이 부위가 다쳤을 때는 빨리 좀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인가요? 어떻습니까? 치료는 비교적 이제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가 골절이라 얘기를 하게 되면 뚝 하고 부러지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얘는 좀 틀려요. 네. 이렇게 척추뼈를 갖다가 요즘 뭐 많이 보게 되니까 그죠? 다른 뭐 소뼈라든지 많이 보게 되니까 바깥에는 딱딱하게 돼 있는데 속에는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속에가 사실 골수의 골수. 네네. 우리 몸 피를 만드는 조직들인데 그렇죠. 여기가 이제 바깥에 있는 딱딱한 면이 이제 부러진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이런 해면 같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이런 뼈들이 이제 부러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내 체중이 누르게 되니까 네. 골절이 점점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전에 뭐 꼬부랑 할머니가 하는 거 아시죠? 네, 동료가 있잖아요. 네. 네. 꼬부랑 할머니께 처음부터 탁 꼬부라지진 않으셨겠죠. 점진적으로, 그렇죠. 점차적으로 오래 가보니까 이제 할머니께서 요 정도였었는데 작년보다 좀 더 심해지고 그렇죠. 심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죠. 네, 발전하죠. 그래서 골절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진행하는 골절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진행을 한다고 해서 또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생기고 배경질환인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네. 자꾸 진행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몇 년씩 아픈 경우를 우리가 악성 골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정도로 네. 상당히 골치 아픈 골절이지만 진단만 잘한다면 네.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아주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이제 제각각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술이라고 하지만 골절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라면 네. 이제 수술을 뭐 전신 맞춰서 크게 해야 되겠죠. 근데 네. 전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성 질환이고 네.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수술이 의사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벽에 이제 못을 하나 쳐서 액자를 하나 달고 싶은데 벽 자체가 튼튼한 벽 같으면 못을 치기가 좀 어려워도 치고 나면 액자를 튼튼하게 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골다공증이 심해서 뼈가 마치 스티로폼처럼 돼 있다면 쉽게 이렇게 못을 하나 박을 수 있어도 그게 역할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수술들이 상당히 힘들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수술 같지도 않은 수술이에요. 뭐 전신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국소 마취로서 한 5분 10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서도 이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4004 애청자분께서요. 올해 80세가 되는 어머니가 2년 전쯤 골다공증이 심해서 압박골절 2군데 생겨 시멘트 시술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통증 때문에 거동이 많이 불편하고요. 최근에 또 골절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골다공증이 심해서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수술하기를 싫어하십니다.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이제 뭐 아주 자세히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80세가 되시고 하시니까 이 압박골절에 수술할 때 있어서 의사들이 연세를 딱 나누는 게 80세예요. 네. 그런 뭐 국가적인 면도 좀 있어서 보험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80세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우리 의사들이 뭐 뭘 할 수 있는 초이스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어머님께서 2년 전에 이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시멘트 시술을 2군데나 받으셨는데도 다시 또 거동이 불편하고 아프시다는 것은 또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 그 골절 부위는 아마도 이전에 세멘트를 했던 그 척추 분절의 이웃에 있는 그런 부위가 생겼을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의사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망치 효과라 부르거든요. 네. 햄머 이펙트 이렇게 부르는데 네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메주를 쭉 매달아 놨는데 메주 하나에다가 우리가 아령 같은 걸 탁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쿵쿵 흔들면 아령이 들어있는 이 메주는 엄청 단단하니까 아래 위가 다시 또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망치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전에 해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수술을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힘든 수술이 아니고 사실 연세가 97세 되시는 분들도 하시거든요. 네. 이걸 해야지만이 그럴 수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자식들이 좀 부모님들을 잘 설득을 하고 의사들도 좀 잘 설득해서 이 수술이 척추 수술 중에서 가장 만족감이 좋은 수술이에요. 네네. 근데 도저히 이제 수술을 못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제 통증을 관리해야죠. 네. 통증은 주변에 있는 이제 관절 쪽에다가 이제 통증 주사를 준다든지 인대에다 준다든지 그리고 네. 보호대를 차한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래도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는 이제 뭐 오히려 더 일을 더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4004 애청자분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성 질환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해서 메트로 적추병원 조철민 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621국에 9490번 622국에 949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9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9번으로 문자로 문의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30분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다시 이어갈게요. 부산교통방송입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첫째, 안전보건교육 실시. 둘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셋째,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넷째, 안전보건 표지 부착. 기억하세요. 산업 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로 산업 현장의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시민의 행복을 발전하는 대한민국 전력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 건강 클리닉 함께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퀴즈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퀴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OX 문제입니다. 압박골절은 압박으로 인한 골절이 척추에 발생한 경우로 다른 자세로 몸을 바꿀 때 극심한 통증이 유발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 상황부터 알아보죠. 부산지방경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정 리포터. 네, 100% 토지 확보로 내 집 마련의 꿈과 프리미엄을 동시에 고성 파라디아와 함께하는 TVN 교통정보입니다. 부산 시내도로 위로는 전반적인 소통 상태 좋은 가운데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연수로 수영교차로에서 망미교차로 방향으로 망미교차로 목간 지점 1차로에 중앙분리 안전봉 설치 작업 중이라는 류재봉 통신원 제보 주셨고요. 이 구간 여파받으면서 뒤로 지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황령대로 대남 지하차도 지나 황령터널 진입 구간으로 여전히 차 간격 좁힌 상태고요. 이어지는 동서고가도로 시외각 방향으로 진양램프 지나 옛 계금 요금소 가는 길 지체입니다. 아래 진양 사거리에서 진양 나들목 올라서기에도 지정체 이어지고요. 반대 도심 방향으로도 학장 나들목 이전부터 줄에 가는 길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외곽 방향으로는 대연터널 진입 이전부터 광안터널 가는 길 부분 지체고 반대 도심 방향으로도 부산환경공단 지나 수영터널 가는 길 서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구 지역 만덕대로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이동하기에 신호 2번은 필요하고 이어지는 동래구 충렬대로 위로는 미남에서 내성 구간 양방향 병목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 토지 확보로 내 집 마련의 꿈과 프리미엄을 동시에 고성 파라디아와 함께하는 TVN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지역 곳곳에 눈 소식이 있는데 부산 지역은 연일 맑은 겨울 날씨 보이고 있죠.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으로 갑니다. 김예령 리포터. 네, 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3.3도로 출발했고 지금은 6.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 표정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씩 오르겠습니다. 다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니까요. 든든한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화창한 하늘을 보이다가 낮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전히 춥긴 해도 서서히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오늘보다는 활동하기가 수월하겠고요. 일요일에도 눈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TVN 교통 캠페인. 아름다운 미모로 남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신 방송인 한미모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미모 씨는 이상형의 남자가 있습니까? 저는 선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고요. 아, 선이요. 어떤 선이죠?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지선, 왕복차로에는 중앙선, 고속도로에는 버스 전용 차선, 선을 잘 지키는 매너 있는 남자분들 사랑해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생각할 줄 아는 운전자. 여러분이 최고 멋진 운전자입니다. 네, 949 건강 클리닉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적추병원 조철민 원장과 함께 노인성 질환,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984 애청자분께서요, 또 상담 올려주셨는데요. 69세 어머니신데 2년 전 4번 척추 압박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멘트 시술 시기를 놓쳤어요. 올 초에 병원에 가니 시술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다른 방법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요추 제4번의 이제 압박골절인데요. 아, 네네. 네, 4번이군요. 네. 그런데 요추 제4번의 압박골절은 주로 잘 생기는 부위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요추 제4번이나 5번, 3번 이런 쪽에 생겼다면 그 충격이 상당했을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네. 힘의 논리에 따르면 흉요추 이음부 쪽에는 이제 좀 적은 힘으로도 골절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요추 제4번에 이제 척추를 압박 골절을 시킨다는 것은 좀 상당한 힘이 전달이 되어야지만 되니까 그 당시에 아마 다른 손상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병원에서는 이제 시술이 지금 현재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2년 전에 벌어졌던 요추 제4번의 압박 골절이 나름대로 자연 치유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네. MRI를 찍어보게 되면 척추뼈에 이제 멍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다 빠져서 색깔들이 서로 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뭘 더 이렇게 수술적인 방법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해요. 만약에 이제 골절이 너무 심해서 네. 척추뼈의 원래의 모양이 완전히 이제 상실되어 버리고 그 바람에 척추가 이제 자꾸 구부러지는 현상이 생긴다면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도 일반 우리 건축에서 하는 것처럼 윗부분 아랫부분에 지지대를 설치를 하고 그게 보강을 시켜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는데 그런 수술 방법은 금속 나사목 고정술로 좀 큰 수술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의사들이 잘 권하지를 않고 네. 차라리 이제 저런 정도의 이제 이전에 골절을 지금 현재로서 극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키우신다면 별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배경이 되어 있는 연세 많은 것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배경이 되어 있는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가 있고 어르신들이라서 약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가져서 뼈를 싸고 있는 근육과 힘줄들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2082 애청자분께서요. 상담을 남겨주셨는데요. 57세 여자입니다. 6년 전 척추 압박 골절로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 시술 부위가 항상 부어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 다리도 너무 불편한데요. 특히 앉았다 일어서면 힘을 못 쓰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57세라시면 이제 6년 전 같으면 50대 초반이었었는데, 그죠? 네. 아마 그때 갱년기 때에 이제 척추 압박 골절 오신 것 같아요. 네네. 최고는 이제 우리가 비만해서 좋은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골다공증이 이제 좀 뚱뚱하신 분들이 좀 유리하세요. 아, 그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네. 같은 키에 예를 들어 50kg 사람과 60kg 사람이 있다면 60kg 된 사람은 50kg 된 사람보다 물통 10kg짜리를 더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뼈에 좀 더 이제 하중을 많이 가 있으니까 뼈가 좀 더 튼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부위에서는 좀 안 좋겠죠, 그렇죠? 네. 우리 여하튼 이제 세멘트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으시고 시술 부위라는 것이 아마 피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피부에 있는 부위하고 실제로 이제 척추뼈가 있는 부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거리가. 네. 좀 빼빼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3cm 이상 차이는 있거든요. 네. 대개는 5cm 이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손마디 하나 이상은 충분한 차이가 있어서 바깥에 피부가 불러가다는 이야기는 그 피부 부위에 뭔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고통스러우시면 그거는
확인만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 다리가 너무 불편하시다는 것은 이전에 척추압박골절 부위는 아마도 이제 흉요추 예행부일 거고요. 그걸로 다리가 불편할 가능성도 사실은 드물게 있습니다. 네. 흉요추 예행부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엉덩이라든지 사타구니 그다음에 다리를 조금 아프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벡터 때문에 힘의 이제 방향성 때문에 흉요추 예행부에 손상을 받았을 때는 아래쪽 두 개에 있는 4, 5번, 5번하고 1007번에 있는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협착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가까운 척추 전문병원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의사들도 이제 100세 시대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수술하는 의사들은 저희들 같은 이제 외과 아파트에서는 뭐 너무 많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이제 뭐 수명이 한 70, 80밖에 안 될 때는 이 수술하고 이제 끝이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 수술이 이제 한 10년 후, 20년 후 또 해야 될 것 같으면 상당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또 고려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예전에는 골다공증이라면 우리가 칼슘만 먹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건 아주 옛날이고 요즘에는 이제 요즘 나오는 골다공증 약이라든지 주사도 많이 쓰거든요. 네네. 칼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식생활이 괜찮다는 얘기니까 네네. 우리나라 형편에 따라서 네. 옛날에 우리가 못 살고 못 먹고 해서 절대적으로 칼슘이 부족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칼슘은 많이 들어오니까 잘 그게 흡수가 안 된다는 뜻에서 그런 쪽에 이제 약이나 주사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비타민 D, 네. 비타민 D도 이제 많이 이제 주고 주사를 줘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평소에 뼈를 잘 보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네. 뭐 멸치, 우유 이런 이야기는 아니시죠, 그렇죠? 네, 당연히 좋은 거죠, 멸치와 우유는. 요즘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자라나는 성장기나 아니면 이제 폐경 이전의 여성분들 같으면은 네. 이런 것도 좋을 수가 있는데 네네. 폐경 이후라면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네네.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노력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많이 내가 이렇게 먹고 했는데도 그 효과가 많이 없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칼슘의 섭취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이제 음식으로 들어와 있는 칼슘 자체가 잘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약이나 이제 주사 같은 것들도 우리 몸에서 막 돌아다니는 칼슘들을 잘 꼬셔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약에서 옛날에 상당히 먹기 힘들었어요. 까다롭기도 하고 네. 공복에 먹어야 되고 아침에 먹어야 되고 먹고 나서 물을 또 많이 마셔야 되고 네.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주사가 나와서 어떤 경우 전문 사람들 같으면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것도 있고요. 3개월에 한 번 맞는 것도 있고 이래서 많이 편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요. 비타민 D 주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비타민 D 햇볕을 쐬는 것만으로도 뭐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가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필수 비타민 중에 하나인데 네. 체내에서 합성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렇죠. 태양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신이 내린 비타민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비타민 D에 굉장히 좀 결핍이 많은 나라예요. 네. 교과서에는 한 80%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핍이 다 나오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92%라고 나오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D가 좀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아시다시피 비타민 D가 이제 뼈하고 굉장히 좀 관계가 그렇죠. 많고요. 그 외에 또 다른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암 환자들 항암 치료할 때에 항암 물질을 타겟에 잘 전달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부족하면 좀 다른 것들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병인데 이전에는 이제 먹는 걸로 좀 했었는데 먹는 약으로 요즘은 주사가 나오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비타민 D를 위해서 햇볕을 자주 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퀴즈 한 번 더 내주시고 정답자도 발표해 주시죠. 오늘 퀴즈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 드릴게요. 네. 압박골절은 압박으로 인한 골절이 척추에 발생한 경우로 다른 자세로 몸을 바꿀 때 극심한 통증이 유발된다. 네, 맞다고 생각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였는데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어떤 분 또 오늘
추첨해 주실 건가요? 네, 0512번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주유상품권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인성 질환,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메트로 적추병원 조철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